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제를 보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이 나왔는데요. 자, 강 차장, 요즘 여야가 한 목소리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올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우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설명드리면요.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예금자 보호 한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뒤 22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등 중소형 은행이 파산하면서 과연대 예금은 안전한가? 또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충분한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해외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보호 한도를 올렸거든요. 미국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독일은 10만 유로, 1억 4천만 원 정도고요. 캐나다와 일본도 우리의 2배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1인당 GDP가 2001년 11,562달러에서 지난해 32,236달러로 180%나 늘었는데 한도는 그대로니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부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걸까요? 사실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국회에 예금보험료 제도 운영 계획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조심스러운 건 소비자 부담 때문입니다. 보호 한도가 상향이 되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예금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늘어난 비용이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보면 어차피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어도 막상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정부가 다 보증해준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을 때 예금을 전액 보증해주겠다 밝혔는데요. 이거는 그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모럴 해저드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다 보증을 해준다면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열심히 하고 소비자들이 금리가 낮더라도 우량한 곳에 돈을 예치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정부가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증해줬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는 5천만 원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렇군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른다면 금리가 낮더라도 안전한 시중은행에 예치했던 돈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제를 보다 강유현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